안녕하세요. 만화로 보는 3분 철학, 서양 중세 근대 철학 7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강의 주제는 로크입니다. 로크는 17세기 근대 경험론 철학의 대표자입니다. 17세기에 활동했죠. 정치 철학과 교육 철학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 그의 사상가입니다. 그의 사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양 철학은 근대 철학에서 두 갈래로 갈라지죠. 합리론과 경험론. 합리론은 어때요? 인간의 그 선천적 지식을 중시하고 경험은 후천적 경험을 중시하죠. 여기서 로커는 경험론의 입장에서 철학을 전개했죠. 그래서 데카르트의 합리론과 대비되는 로커의 경험론입니다. 로커는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관념이나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철저히 반대했다. 타고난 선천적 지식에 대한 개념은 없다. 그런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태어날 때 백지 상태다. 모든 지식은 경험을 통해 축적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그 경험론의 그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나 하는 과정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죠. 지식의 형성 과정을 보면은 그 첫째 그 인간은 감각으로 세상을 봐요. 오감이죠. 감각으로 세상을 보고 그 감각을 어떻게 해요? 내면에서 감각을 해석하죠. 그래서 감각과 반성, 감각, 세상을 감각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것을 성찰한 것, 반성이죠. 그래서 감각과 반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단순 관념이에요. 예를 들면 뭐 붉은색이다, 둥근 모양이다, 차갑다, 뜨겁다 이런 게 단순 관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감각으로 바라보고 뭐가 들어오죠 오감으로 그것을 내 안에 있는 그 인간 이성을 가지고 이제 성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감각과 반성에서 만들어지는 게 단순 관념이에요. 이 단순 관념이 어때요? 이제 또 결합이 되죠. 결합되면서 복합관념이 만들어져요. 복합관념은 단순 관념이 결합된 거죠. 예를 들면 사과 그러면 사과는 둥글다, 붉다, 달다 이런 단순 관념이 있는데 이걸 합쳐서 사과란 말을 하죠. 그래서 사과는 복합관념이 되죠. 이러한 복합관념은 또 복합관념이 어때요? 계속 이제 만들어지는데 추상적인 개념도 만들어져요. 정의라든가 우정, 자유 이런 게 복합관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간 지식이 이제 확장되어 나가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어때요? 이렇게 처음에는 감각으로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그 복합관념이 만들어지면서 복합관념이 이제 인간을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자유라든가 정의 이러한 이제 고상한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제 지배하게 되잖아요. 이런 가치를 갖고 살게 되죠. 그럴 때 이 가치들이 어때요? 추상적 개념들이 추상에 머물지 말고 인간의 구체적 삶과 연결돼야지 살아있는 개념이 되죠. 그렇지 않고 자유라, 자유, 정의 이게 머리에서만 맴돌면 어때요? 그 추상화되죠. 그래서 관념주의다 이런 말 쓰죠. 그런 사람은 말로는 정의인데 삶이 정의가 아닌, 그죠? 삶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이런 삶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경험으로 로크의 경험론을 공부하면서 감각에서 출발한 게 나중에 지식까지 이렇게 확장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그 나중에 만들어진 그 지식이 나중에 인간이 그 현해화될 수 있어요. 어떤 막 앙상한 어떤 단어만 남게 될 때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러한 복합관념을 다시 그 인간이 원래 갖고 있는 감각과 연결지어서 살아있는 지식으로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아무리 고상한 개념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현실에서 숨지지 않으면 공허해버려요. 그래서 감각과 연결돼야 돼요. 그런 것을 같이 공부해보죠. 자유에 대해서, 자유라는 거 복합관념이죠. 이 고상한 자유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해 봅시다. 자유, 모리스 카렘. 햇살을 두 손에 담아 멀리 떠나라. 바람을 타고 꿈을 좇아 어서 떠나라. 젊음은 멀어진다. 어떤 길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어떤 길은 하늘로 나 있다. 떠나는 것을 그리워 말고 멀리 빛나는 수평선을 보라. 노래하며 떠나라. 세상은 가난한 자의 것이다. 자유에 대해서 멋있죠. 자유는 뭐예요? 글자 그대로
자유, 스스로 자자, 유리한다는 뜻이죠.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자유 이러면 나 타치하지 마 이런 자유인데, 이런 것은 가장 기초적인 자유고, 진정한 자유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에서 보면 어때요? 자유로운 추상적 개념이 햇살, 바람, 젊은, 빛나는 수평, 이러한 생생한 이미지하고 감각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단순한 추상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그런 자유가 되죠. 이런 자유가 될 때, 이런 시를 읽을 때 우리 어때요? 간접 체험할 수 있죠. 자유라는 그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체험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는 공부는 어때요? 구체적 체험 속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유를 그냥 머리로 외우면은 그 자유가 인간의 삶에 도움이 안 돼요. 그 자유를 아는 사람들이 이 공부로만, 머리로만 공부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지 못해요. 나 타치하지 마, 혼자 살 거야 이렇게 해서 혼자 모래알처럼 흩어지게 되거든요. 이러한 그 혐오화된 지식이 되지 않도록 살아있는, 그죠, 풋풋한 그런 자유가 돼야 되죠. 내 삶을 찬란하게 자유가 되려면 이렇게 시와 덕으로 해야 된다 봐요. 그래서 자유 같은 고상한 단어가 추상적 개념이 오히려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공부는 삶을 풍부하게 해야 돼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삶을 멋있게 살아야 되는데,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추상적 개념만 머리에 가득해서 구체적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또 끝부분에 이런 게 나오죠. 세상은 가난한 자의 것이다. 이게 참 가슴 울리지 않아요? 왜 그래요? 가난한 사람은 소유욕이 적은 거죠. 그 소유욕에 젖은 마음은 인간 안에 순수의식을 잃어버려. 내 안에 솟아올라오는 그 에너지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깊은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순수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데, 이런 그 가난하지 않고 속에 젖어 있으면 이런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가난한 자의 것이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질문하죠. 그럼 가난하게 살란 것이냐?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솟아오른 거 살아요. 솟아오른 걸로, 그죠?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게 그냥 즐거워서 노래 부르고, 글 쓰는 게 그냥 즐거워서 노래 부르고, 글을 쓰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아서 잘 어울리고, 이러면 어때요? 그것이 직업이 될 때는 어때요? 그 신당 했는데 돈이 들어와요. 저런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은 돈도 따라온다고 봐요. 제 주변에서 보면 실제 그래요. 글이 좋아서 글 쓰는 사람은 글로 먹고 살아요. 돈 많이 벌든지 쉽게 벌든지 그 마음이 어때요? 충만한 삶을 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시와 결합한 그 인문학 공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시를 연결한 이유가 그 추상화된 그런 지식이 아니라 구체상과 연결한, 시는 항상 구체성이잖아요. 그 구체적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그런 인문학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로커의 또 중요한 사상은 정치 철학이죠. 그는 근대 자유민주의 기초를 세웠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이런 우리 헌법에 있는 기초를 세운 사람이 바로 로커예요. 로커의 중요한 사상을 보면은 자연권, 사회계약론, 저항권,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이분은 이제 자연권에 대한 옹호를 해요. 자연권은 뭔가 하면은 타고난 고난이에요. 인간이 자연스럽게 태어난 고난이 생명, 내 생명에 대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 재산. 이 재산도 로커는 중시해요. 그 생명, 자유, 재산이 자연권이라고 봐요.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사회계약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지켜서 정부와 계약을 맺었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당연히 국민들한테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천부인권, 하늘이 부여한 이런 자연권을 정부는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국민은 저항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이를 어길 경우는 저항권, 혁명권이 정당화된다. 이런 저항권 사상이 나중에 어때요?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에 큰 영향을 주게 돼요. 이렇게 해서 근대 민주주의에 큰 기초를 쌓은 존 로커죠. 그래서 로커는 입헌주의, 헌법에 의한 정치, 의회의 민주주의. 로커는 의회를 중시하죠. 이번 지금은 이제 상권분인데 이번에 이권분립 주장해요. 의회에 모든 권한이 있고 의회가 만든 법들을 집행하는 그 집행기관, 행정부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입헌주의, 의회민주주의 등 민주사상의 기초를 세운 철학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로커의 또 중요한 사상은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사유재산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유재산을
어떻게 로커는 보는가 하면은, 로커는 그 재산 형성을 통해 자연적 권리 자유가 확장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 로커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렇게 봐요. 내 몸은 내 거라 보는 거예요. 그죠? 내 몸은 내 거다. 맞는 것 같죠? 그러면 내 몸이 노동한 것도 내 거란 거예요. 그래서 내 노동을 통해, 그래서 내가 땅을 경작하며 경작에서 나온 것도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은 재산의 기초다. 이런 사고가 근대 자본주의 사상지 기반이 되죠. 그러면 농업 소유가 처음 시작 농업혁명부터 생각해보면은, 농업혁명은 어때요? 이 시대의 사기극이다. 이렇게 본 사람이 유발 하랄이에요. 사유재산이 생기고 계급제도가 생겨서 인류에 고통을 안겨줬다. 계급사회가 되고 남북 불평등, 전쟁이 나고 이렇게 해서 더 악하게 됐다고 유발하는 보이는데, 이 사람은 소유를 이제 옹호하죠. 저는 여기서 이제 버트럴 러셀 말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러셀은 이렇게 말해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충동이 있다. 하나는 창조 충동, 다른 소유 충동,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조 충동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한 충동이다. 아름다운 걸 창조한 충동. 또 소유 충동은 어때요? 뭔가 소유하려고 그래요. 끝없이 그냥 돈을 모으는. 근데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창조 충동이다. 이렇게 러셀은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 소유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경계를 해야 된다 봐요. 소유한 것은 내 거다 할 때 소유에 빠지게 되면은 이 창조 충동을 잃어버리죠. 이 창조를 잃어버린 게 현대 아니에요. 그 창조 충동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시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심호택. 다락농가에서 콩잎에 붙은 땅개비를 잡아 유리병에 담았느니라. 도랑물가에서 송사이떼 들여다보며 갈빗배 만들어 띄웠느니라. 달아난 참개를 기다려 저물도록 지켜 앉아 있었느니라. 우리들 아무것도 모를 때. 참 좋죠. 아무것도 모를 때. 그 조만 것들 모두 어디로 갔나. 쓸데도 없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느니라. 저도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너무나 충만했죠. 아무것도 없어도 배고파도 충만했어요. 근데 그 뒤에 지식을 배우면서 어때요? 그 조그만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죠. 이제 소유가 아니면 행복할 수 없는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쓸데도 없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 지식이 머리에 가득해서 살아있는 지식이 아닐 때 감수성이 퇴하고 간념화돼요. 그 창조성을 잃어버리고 자신과 교감을 잃어버리고 현대인이 이제 문명자를 성찰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현대인들이 이렇게 공부 모임, 저는 이렇게 공부 모임을 몇 개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공부 모임에서 하는 일이 저는 이거라 봐요. 잃어버린 감수성 찾기. 그래서 제가 그 인문학 강의하는 것은 지식 위주 아니라 삶을 높이는 인문학, 이런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인류 현대 문명에 그 극복할 힘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내가 자유로운 개인이 됐을 때 자유로운 개인이 연대하는 그런 세상, 이런 세상은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를 통해서도 이룰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조그만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그 세상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 로커의 그 교육 철학을 보면은, 로커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이는 백지 상태이므로 올바른 교육과 경험, 습관 형성을 통해 육체와 정신이 조화된 좋은 시민을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로커는 또 종교 사상에 대해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얘기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국가는 신앙을 강요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중세 천년 동안 종교에 억압되었던 인간에게 해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철학적 근거를 제공한 거죠. 그래서 종교의 권위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유와 이성을 강조하면서 종교 자유와 간용의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된 그런 철학자죠. 그 카프카는 이렇게 말했죠. 변신 쓴 작가 있죠. 카프가 이렇게 말해요. 신앙을 갖고 있는 자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 낮에는 별이 안 보이는 법이다. 참 멋있는 말이죠. 신앙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섭죠. 신앙이란 글자를 갖고 있으면, 언어를 갖고 있으면 언어가 날 지배하죠. 그 신앙을 이래야 돼 하니까 어때요? 내 몸에 감각이 느끼는 신비로움을 잃어버려요. 내 몸이 느끼는 기적, 신비가 종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항상 그 관념적인 지식을 감각적, 그 구체적인 그런 시적, 어떤 미적 그런 이런 그 언어와 만나야 된다 봐요. 그래서 저는 철학 공부를 할 때 그
형해화된 그런 관념으로 된 철학서가 아니라 시적인 언어로 공부해야 된다 봐요. 시적 언어 쓴 분들이 그 니체라든가 비트겐슈타인 이런 사람들 그런 시적이잖아요. 앞으로 그 철학은 인문학도 문사치를 그잖아요. 문학이 먼저인데 지금 인문학 그러면 철학이 자꾸 중시돼요. 철학은 그 문화가 결합될 때만 아름답지 철학이 따로 가게 되면 앙상하게 되고 그 철학 공부한 사람들 오히려 좀 이런 얘기 하면 그렇지만은 관념화된 분들이 있지 않아요? 저는 제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봐요. 안 그런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은 제가 보는 철학 공부한 분들은 이렇게 살아있지를 못하는 느낌 들어요. 지식이. 그래서 저는 저한테 공부하면 철학 전공한 분도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 이런 시와 결합해서 공부를 하자고 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살아있는 그런 종교가 돼야 되겠죠. 신학자 조세 캠벨이 또 이런 얘기예요. 종교가 이제 제도화가 되죠. 종교가 제도화가 되면 어때요? 경직된 교리가 되고 독단적 해석이 돼서 원래 종교가 갖는 그 영적 체험을 가로막는다 이런 얘기예요. 전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독단을 항상 경계해야 되죠. 이런 독단을 경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꿀벌과 하느님, 가냈고 미수주. 꿀벌은 꽃잎 속에, 꽃잎은 흙 안에, 뜰악은 흙 안에, 흙은 동네 안에, 동네는 나라 안에, 나라는 세계 안에, 세계는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은 조그만 꿀벌 속에. 처음이죠. 꿀벌 하나에 하나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온 우주가 다 들어가 있죠. 이거를 체험할 수 있죠. 우리는 그죠. 꿀벌을 오래 보고 있으면 신비로운 체험을 어느 정도 해요. 누구나. 그래서 오래 보고 관찰이 중요하죠. 자연과 우주, 신성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다. 이런 신성을 체험하는 게 종교죠. 근데 이걸 머리로 알게 될 때 폭력이 돼요. 삶의 도피가 되고 신을 우상화시키고 그래서 종교가 오히려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이 얼마나 심해요. 그래서 진정한 종교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저는 종교라 봐요. 종교 믿는다 하면서 옆에 사람을 괴롭히면 그건 종교가 아니죠. 그래서 가족, 친구를 사랑하고 직장 동료, 인류 그래서 시당이 시당답다는 것은 사랑이 될 때만이라고 봐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그 아름다운 종교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